좋아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는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들입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도봉에 살고 있는 나, 미인도 시즌1 그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인도 메인 DJ 떡집 아저씨 써니입니다. 오늘은 락피디님 패널로 나와 계시고요. 인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예, 미인도 작가 장시현 씨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동네 주민이자 화가, 조각가, 작가, 생태운동가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우군 선생님 모시고 행복의 가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 통과 의례 같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건배입니다. 그럼 술을 따는 거죠? 네. 치셨어요. 예. 자, 건배. 건배. 자, 네, 반갑습니다. 짠. 아이고. 아우. 커피 달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간단히 먼저 들어볼까요? 좀 쑥스러운데 앞에 소개했던 거는 좀 그렇고요. 네.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렇고 저를 정말 진짜로 소개하려면은 이 도봉구에 살고 있는 한 주민으로서 재밌게 좀 마을에서 놀궁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으로서 50대의 초반의 사람입니다. 예. 두 아이를 키우시면서 예. 놀궁리를 하고 계시는 강우군 선생님.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을 표현하는 곡 하나 먼저 듣고 가볼게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이 노래가 조금 처음부터 무거울지는 모르겠는데 노래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이제 제 삶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었던 저희 어머니가 많이 네. 좋아하셨던 노래입니다.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노래입니다.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예, 준비됐나요? 네. 네, 듣고 가겠습니다. 새
예, 소라 소라 푸르는 소라. 예, 강욱은 선생님의 삶을 상당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었던 노래. 잘 들었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선생님께서 그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책이 몇 가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배꼽손이나 들꽃 이야기, 동네 숲은 깊다, 개구리네 한솥밥 등등 여러 책을 내셨는데, 선생님께서 최근에 내신 책, 뭐 한두 권 정도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글쎄, 뭐, 최근에는 뭐, 책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요즘에는 사실, 그저, 사파 같은 거를 좀 그리는 부분으로, 사실 뭐, 소개하고 싶은 책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냈던, 사계절 생태놀이, 12달 자연놀이, 뭐, 요런 책들, 그리고, 동네 숲은 깊다라는 책은 뭐 앞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들꽃 이야기라고 하는 책 한 뭐 4권 정도를 말씀드릴 거고 싶은데 사실 이 책들이 다 잡지에 연재되었던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제가 이 단행본을 준비하려고 했던 책이 아니고 네. 다 잡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연재하고 나중에 그것을 묶어놨던 책이죠. 근데 사실은 되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작가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워요. 사실 앞에 우리 가족이 만들었던 2권의 놀이책은 네. 정말 놀이책입니다. 자연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 네. 뒤에 책들도 사실은 다 둘레에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놀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단상들 이런 것들을 적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거창한 뭐 작가의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소하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놀고 나름대로 좀 더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 작가라는 그런 무거운 걸로 저를 자꾸 소개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책이 몇 권 사실은 뭐 있어서 어디서 뭐 그림책 작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 가서 또 쑥스럽습니다. 왜냐면 뭐 한두 권 있는 거 가지고 뭐 거창하게 그림책 작가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그림책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저는 뭐 이렇게 뭔가의 뭐 작가라든지 뭐 화가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누구나 다 붓을 들면 다 화가고 글을 쓰면 다 작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이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리고 모두가 다 작가이고 화가일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낸 책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걸로 보여주는 하나의 좀 그 선례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놀 국리가 결국은 책으로까지 나왔고 자신의 삶을 소박하게 써낸 것이 책이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질문을 조금 달리해서 그럼 그 중에서 자신의 삶을 잘 표현한 애착이 가는 책이 있다면 그게 어떤 책이 있을까요? 뭐 애착이 가는 책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또 많은 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다 애착이 갈 수도 있지만 다 애착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책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내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책으로 사실 꼴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었던 게 있어요. 물론 그 뒤에 그것을 묶어내느라고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예, 그걸 또 디자인을 또 새로 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의 그런 수고로움이 결합이 돼서, 뭐, 그래도 책이 한 권으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었지만은, 사실, 읽어보면 좀, 예, 부끄러운 지점이 많아요. 이 제가 보면은. 뭐, 들꽃 이야기 같은 책은 저도 지금도 즐겨 읽는 책이거든요. 예. 때마다, 철마다, 그 들꽃 이야기, 들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나 숲이나 꽃이나 정말 하잘것없는 땅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이지만, 선생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하잘것없지만, 그것에 또 의미를 부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스쳐 지나가도 매일 그 앞으로 지나가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뭐 시장 어귀에 생선 잡화를 하시는 그 할머니라든지 네. 이런 분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풀 한 포기의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풀보다는 우리 둘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 그것뿐이 아닌 그 모든 사물조차도 다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고 또한 의미 있는 것으로서 예,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뭐 락피디도 새롭게 보이고요. 네, 여기 장시현 작가도 새롭게 보이고. 네. 그 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자진 신고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뭐 서평을 좀 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들꽃 이야기. 그게 저한테 책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서평을 써라 그래갖고서는 찬찬히 읽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동네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저 사는 동네 얘기가. 그래갖고, 이거 어디지? 그래서 누구시지? 막 그러고 한참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전 그쪽 방면으로는 초기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들꽃이라든지 그쪽으로는 초기 발달 안 돼 있어. 점점, 나한테는 책이 어렵다, 책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있다가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림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들꽃이 그게 그거 같은데, 그 하나하나의 다양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그려내시는 사파들을 좀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사파를 잘 그리신다. 우리 동네 서평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사파를 잘 그린다. 네. 제가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도 뭐 처음에 락피디 활동을 봤을 때 뭐 별거 없었지만 저게 뭐냐. 우리 동네 아저씨도 다큐멘터리를 찍는구나. 뭐 이렇게 네. 예. 사실 다 그렇죠. 뭐. 그게 참 중요한데요. 네. 저는 그림을 이렇게 우리 애들 그림 보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글 작가분이 계세요. 네. 이상권 선생이라고 이 동네에서 사시다가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지금은 저쪽 용인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네. 그분이 저는 사실 글보다 그림이 훨씬 좋아요. 그 소박한 네네네. 꽃을 그린 그림이 좋고, 이상권 작가보다는 따님이 그린 그림이 더 좋아요. 야, 그래서 우리 한번 거꾸로 내가 글 쓰고 당신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은 화가, 이 사람은 뭐 글 쓰는 작가 이런 것 자체를 좀 더 털어버리는 부분들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들은 제가 봐도 글쎄 이 들꽃을 그리는 그 그림으로서는 그렇게 글쎄 많이 두루 사용하기는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많이 그 불만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나가서 들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다운 그림을 요구합니다. 예, 이 독자들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치면은 그렇죠. 웬만한 풀들은 다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는 그 정도의 노력 없이 밖에 나가서 그거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품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강훈 선생님 설명하시는 들풀에 대해서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봤는데도 봄에 설명해준 풀을 겨울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 풀들이 그렇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색도 다르고, 그쯤 얘기하시고, 그러면, 지금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책도 쓰시고, 노을공리도 하시고. 근데 그런 다양한 활동 중에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나 작업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활동들이 갖는 어떤 공통점이 계신지, 그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제가 동네에서 이제 놀궁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노는 게 사실은, 아이들 노는 게 다르고, 어른 노는 게 다르고, 남자 노는 게 다르고, 여자 노는 게 다르고, 참 놀이도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놀이가 또 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고,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좀 동네에서 요런 게 재밌겠다 했던 게 마을을 정말 구석구석 어슬렁어슬렁 걷는 그런 것들 이게 굳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죠. 네.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의 산책자 그런 쯤 해둘까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놀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텃밭 가꾸기? 텃밭 가꾼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텃밭을 일구는, 그런 부분이, 재미있는 저한테는 좀 놀이가 되는 것으로 이제 좀, 저 그럼 저도 도봉구 주민인데 그러면 이제 도봉구에서 산책 말씀하셨는데 좀 산책을 좀 추천할 만한 장소 그리고 텃밭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할 수 있는 곳이 또 도봉구에도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걸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걷다 보면 또 길이 돼요. 자꾸 의미 부여를 하면은 그것이 또한 자기만의 멋진 코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사실 길이라고 하는 건 좀 길을 잃어야 돼요. 길을 잃어야지만이 오히려 또 제대로 주변의 것들이 익숙한 것들 우리가 동네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미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런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이게 길을 잃으면 모든 게 다 이게 낯선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만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마을을 걸을 때는 그런 익숙한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기의 눈을 낯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거기에 매일매일 걷던 익숙해지고 일상적으로 걷는 길을 또 못 들어걷나. 그것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마을 어디에는 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그러한 정말 많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사람들의 그 삶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짙게 배어 있는 곳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낯설게 한다는 것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 정도 걷는 목적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목적을 정한다고 하면은 대개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잘 안 봐요. 목적을 향해서 자기 목적지로만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가면서 너희들 뭐 봤니? 그러면 아마 애들이 다들 그쵸. 선생님 뭐야?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호철 선생님이라고 네네. 아이들 과제를 오면서 요런 풀 하나 꼭 뜯어와라 이렇게 아침 숙제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 이제 뭐 냉이라든지 이런 풀 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뜯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죠. 네. 뭐 봤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풀들이 다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그런 어떤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목표로 하는 부분들, 이루려고 하는 것들로만 간단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잘 보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더 많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훈련을 네. 통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발견했을 때 뭔가 의심하고 또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역시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면 정말 제가 지금 본 모습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잠시 표현을 하자면 저희 장시현 작가가 정말 낯선 눈을 가지셨는데 낯선 눈의 소유자가 낯선 길을 찾아 떠날 때 그런 모습이 정말 눈에 그려지고요. 또 지금 놀국리만 하는 강우근 선생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 빛났거든요. 정말 예. 저는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저는 여행을 이렇게 갔을 때 뭔가 뭐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여행은 그냥 여행 자체로 이제 그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어제 다른 나라를 가면은 굉장히 모든 게 낯설고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는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내가 살고 있던 동네나 내가 걷던 길을 좀 그때 그 시선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볼 때처럼 그렇죠.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던 것도 좀 다르게 보게 되고 내 주변이 되게 걷던 신호등인데도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런 감정을 굉장히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낯선 눈을 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보게 됐네요. 네. 네, 뭔들 안 낯설게 보이시겠어요, 그 눈으로. 네. 어쨌든 또 하나 이제 물어보신 텃밭이요. 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들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행해요. 근데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도봉구뿐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구에서 더 먼저 많이들 그렇게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을 여기저기 버려진 데를 이렇게 주말 농장 같은 걸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골목이나 이런 짜투리 땅에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제 뭐 버려진 그런 스티로폼 상자라든지 그 화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골목에 사시는 그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뭐를 많이 심어놔요.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 농업일 수 있는 거고, 도시의 텃밭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 변두리로 나가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변두리이기 때문에, 주말 농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양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작은 그런 화분 하나도, 나만의 작은 텃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저는 사실 텃밭을 얘기하면서, 왜 텃밭을 가꾼다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하면서 약간 불편한 뉘앙스로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가, 이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어서 우리가 길러서 먹는 것보다도 그 밭 둘레에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취하는 그런 게 사실은 이 텃밭을 일구는 재미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채취하지 못하면 아마 도시농업에서 글쎄 반도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텃밭 둘레에서는 또 많은 것들이 자라고 단지 이제 먹을거리뿐이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사람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서의 어떤 이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는지 아무튼 무궁무진하게 길어오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 텃밭이라고 하는 것을 텃밭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위보다도 그 일구는 어떤 자세랄까 이런 게 저는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사실은 그야말로 도시를 경작할 수 있는 거죠. 마을을 경작할 수 있는 거죠. 예, 낯선 눈을 가진 장시현 작가가 궁금해했던 마을길을 걷는 것과 또 텃밭에 대해서 강호근 선생님께서 정말 초롱 반짝이는 두 눈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잠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시 얘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곡 신청곡 받을까요? 네. 신청곡이 막 그렇게 떠오르는 건 아닌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박용록 선생님께서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노래를 하나 얘기했는데 네. 저도 그 노래 아주 좋아하고 네. 특히나 이제 앞에 떡집 아저씨와 같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옆집에는 그런 담배가게 아가씨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들어서 그 노래를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훈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시는 담배가게 아가씨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딱지의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기대하시라 작전 개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틀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오 위대할 손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것참 야랑 남네 골목길 어귀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쌓였네. 옳다구나 이때다 정의의 기사가 나가진다.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늘빛이 노랗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전보다도 100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은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제가 일한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시바리 씨 말고.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러기를 일한어는 모음밖에 없어가지고 뭐 아버지라고 치면 이응 비읍 지읒을 보고 아버지란 걸 유추해야 된다고. 진짜? 자음 아닌가요 그거? 누가 그러죠? 아 이게 자음이군요. 왜? 왜? 그 친구 누구죠? 그 친구. 시바리 씨 한해 후배신데. 아 그래요? 왜?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저 수능 볼 때 제가 아랍어를 했었거든요. 일한어 말고. 근데 아랍어를요. 보니까 지금 시바리 씨 되게 당황하신 거 같아요. 제가 아는 일한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근데 네네네 그 모음을 따로 이렇게 위에다가 표기를 하고 위나 아래에다 표기를 하고 모음 표기가 있죠. 네. 모음 표기가 그리고 있죠. 그거를 생략하기도 한다더라고요. 네, 저 얼굴이 굉장히 붉어졌네요. 네, 모음 표기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웬만하면 생략하고 저희같이 야매로 한 애들은 항상 그게 없으면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없으면 추측하는 게 맞는 네, 추측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퀴즈 하는 때려 맞춰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 근데 이게 약간 여러분도 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언어를 배우다 보면은 문맥적으로 약간 필대로 읽어야죠. 언어를 필로. 언어도 필이죠. 언어는 아니 필이죠. 맞아요. 뭐지? 우리 메신저에 막 맨날 상태 메시지 이런 거 자음으로 그래, 해보는 초성 사람 퀴즈. 그런 느낌이겠다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야매인 듯 야매 아닌 야매 같은 언어 방송. 야매 때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려운 외국어는 야매 때.
네. 강우근 선생님께서 신청해주신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 잘 들었고요. 담배가게 아가씨 얘기하니까, 뭐 이런 질문 하나 꼭 드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 선생님의 사랑 얘기. 그게 좀 궁금하네요. 참.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 애호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이 풀에 대한 얘기를 풀 사랑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저처럼 약간 이제 결혼 얘기를 슬슬 듣기 시작하는 예. 친구들한테 이런 사람이랑은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그걸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야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거 내가 해야지 해서 이렇게 되는 사랑은 없잖아요. 그냥 그냥 덮쳐오는 거죠. 불같이 그냥 확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뭐 맞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미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머리를 뜯고 밤을 새고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불가항력으로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락 PD께서는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전 치밀한 계획하에 쳐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갖기 시작한 그게 그렇죠. 불가항력인 거죠. 이미 그렇게 계획을 갖게 한 이 마음속에 이미 이미 사랑은 이미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과정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가 와도 불가항력 같은 그런 뜨거움이 와도 제가 대시한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는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쉬운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불가항력이 저만의 불가항력이 되어지는지 상대방도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까지는 좀 이제 한 두 단계 정도 이제 더 간 거죠. 일단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짝사랑도 있고 외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름을 띤 그거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어쨌든 서로가 좋아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가는 그런 뭐 사랑만 사랑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열렬하게 홀로 사랑을 아무튼 그러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는 그러면 운명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운명 뭐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고 만약에 운명적이라고 하면야 뭐 대개의 사랑이 다 운명적으로 맞아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은 그건 글쎄 그래서 더 이루어지는 사랑이 더 운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어려워요. 뭐 우리 락 PD께서는 뭐 치밀하게 계산적인 사랑을 하신 거고. 네, 그렇죠.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랑이 이제 꼭 결과가 결혼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젊은 지금 그런 사랑과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에게는 결코 그 사랑의 결과 결혼으로 쉽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한편 들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사랑이 이렇게
100가지면은 결혼도 100가지의 결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100사람이 있어서 서로 만난단 말이죠.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왔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는 사랑도 굉장히 다 달라요. 네. 예, 그 살아가는 그 결혼의 생활도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상해요. 사랑은 그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도 그 도달하는 그 결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비슷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굳이 왜 그래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갔을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사랑의 무덤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좀 그런 사랑들을 진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결혼은 굳이 우리가 저 역시 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은 저 역시도 지금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옆집이와 사랑을 할 때 저는 좀 다른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다른 결혼이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결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 네?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러면 보통 보면 그건 뭐 그냥 동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결혼의 형태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동거라고 하는 그 몸이 견주한 말 속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사연과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삶의 방식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너무 그 사랑까지는 참 그 재미있게 막 가는데 결혼으로만 가면은 다 똑같아져요. 그냥 뭐 양가 부모 만나서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점점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회와 완전히 뭐 벽을 쌓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변화시킬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습 그대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가 부모들이 이미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양쪽 집안의 문제로 가버려요. 이제 이런 것들에서 가끔 보면 뭐 좀 가진 집안들은 기싸움도 하고 뭐 이러다가 삐거덕하기도 하죠.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더 좀 다른 것들을 고민하고 이 결혼도 요즘에는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뭐 영화로도 뭐 그런 새로운 어떤 가족의 형태들을 뭐 묘사하고 결혼도 묘사하는 이런 부분도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사랑이 그만큼 다양하고 또 그 각자의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만큼 결혼도 또 그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올곧이 담겨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기존의 그런 관습적인 그 부분으로 그냥 투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된다면은 좋겠습니다. 요즘 뭐 결혼도 뭐 돈이 많이 든다고 젊은이들은 결혼 못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칫 돈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사랑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랑조차도 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대개의 그런 사랑들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가 더더욱 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더 제가 저희 경험 속에서 나왔던 그런 좀 새로운 기존에 우리가 관습적인 부분들을 좀 버리고 좀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의 색깔만큼이나 결혼의 색깔도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뭐 자유로운 것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혁명적 사랑, 혁명적 결혼을. 근데 그 변화를 개인 수준에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뭐 결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싶다고 해도 좀 약간 순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도 있고. 뭐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부모님의 이렇게 되면 얘기 나오면 이미 어려워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현재 대개의 젊은이들이 사실 부모들을 잘 만나서 집안이 뭐 그렇게 되면 뭐 문제 없겠죠. 그렇게 될 땐 더 비참한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의지와 무관한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할 텐데 한편으로 따지면 대개의 많은 젊은 친구들은 그런 부모를 두지 못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더 부모님이 원하는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들을 못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대개의 많은 부모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더 사랑을 못해.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들이 또 부모가 원하는 뭐 이런 어떤 그거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거라보다는 기성의 세대들이 원하는 어떤 가치관이겠죠. 네네. 그것이 젊은 친구들의 그런 어떤 뭐 생각으로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그걸로 가는 게 사실은 좀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와전된 게 아닌가. 뭐 기존 기성 세대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오히려 바꿔야 될 것은 그런 부모님들이 기존의 그런 어떤 가치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변화시켜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될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뭐 사회가 변화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저는 별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그런 사회는 요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정말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사랑을 이루어서 나가보자 뭐 이런 어떤 결의가 된다면은 그렇게 한번 정말 싸워서 그런 좋은 삶을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좋은 동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결혼을 뭐 갔는데 뭐 사실은 그래요. 결혼을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호시탐탐 놀궁리를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호시탐탐이라는 것을 붙인 것은 끊임없는 그 생활의 그런 압박과 그 틈을 삐짓고 호시탐탐 놀궁리를 하는 이런 어떤 삶으로 되긴 했는데 얘기가 이제 이 정도에서 근데 진행하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지금 작가님이 궁금한 거는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시도는 안 해보시면서 궁금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시도?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사랑과 결혼에 성공한 한 남자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불같은 파도가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부터 하는 한 여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닥쳐왔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번 이미. 여러 번 이미. 진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다양한 색깔의 사랑만큼이나
네, 다양한 결혼도 있을 수 있다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 시절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이 행복이라는 것에 집착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참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구나. 모두가 불행하다고 느끼는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거기에다가 제 삶의 어떤 가치의 기준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복의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조금 글쎄 별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항상 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신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지난 뒤에 그래 그때는 좀 행복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행복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대개는 아주 풍족한 데서 오는 행복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별로 그런 배고프고 별로 가진 것 없고 뭐 이랬던 시절에서 오히려 많은 그 행복을 그런 어떤 결핍에서 행복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뭐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또 추구하는 바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더 지금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막 절박한 문제로 행복하냐? 행복은 뭐냐? 행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냐? 이렇게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더 자기 삶을 의미 있고 또한 즐겁게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뒤에 가서는 사실 또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전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오히려 좀 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따냐면 계속 행복의 가치가 뭐냐 이렇게 그렇게 나와버리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행복이 되고 그러면 행복의 가치가 뭐냐 이렇게 자꾸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규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복했다가 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나에게는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들이고 좀 모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삶에 있어서의 가치를 행복이라는 곳에 너무 집착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금 질문을 좀 드려서 그럼 선생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지 이런 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런 때가 있었나요? 글쎄 뭐 그런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막상 떠오르지 않는 거 보면 또 그런 게 없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결정적이다.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순간? 결정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 그랬나 큰 강한 뭐 그런 느낌이 있는 뭐 그런 순간들일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거야 뭐 젊은 시절에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개인에게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어떤 그런 한 시기에 있어서의 느꼈던 같은 시기에 느꼈던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살았던 특히 이제 그 대학 생활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은 광주에서의 네. 이 사건들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충격과 또한 그 자기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책으로 따지면은 뭐 전태일평전 같은 거를 읽고서 느꼈던 그런 어떤 느낌들 뭐 이런 것이 또한 제 삶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삶과 뭐 이런 또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발견하게 되면서 큰 나름대로 뭐 느낌, 충격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지금 도봉엔 마을미디어 도봉엔 로고를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로고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이 도봉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도봉 N이 초기에 이제 그 창간호가 이제 나오고 창간호 이전에 이제 준비호죠. 창간 준비호 나오고 할 때 저를 이제 방문해서 그 로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한 4회 연재도 했었죠. 제가 연재한 꼭지가 마을은 깊다 뭐 이런 제의 그 동네 숲은 깊다라는 것을 슬쩍 빌어다가 마을은 깊다 뭐 이런 꼭지로 한 창간호부터 연재를 했나요? 한 3회 정도 연재를 했던 것 같고요. 제 옆지기도 책 소개하는 북나무네 책방 그렇게 해서 한 3, 4회 그것도 비슷하게 이제 연재를 했죠. 돈 한 푼 안 주고. 그거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나마 계속 좀 연재 좀 뭐 하게 좀 그 지면을 할애해 줬으면 했는데 한 그 뒤로 그냥 이렇게 그래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중단이 돼서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이 신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좀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그런 어떤 지면 속에서 그런 좀 글이라도 한 줄 쓰는 부분들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좀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안 되어서 한편은 아쉽긴 합니다. 마을에서 그런 신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마을의 큰 자랑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관에 의해서 지원에 의해서 또 관의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그거 신문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그런 우리 동네의 자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문이 좀 더 지속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이후로 이런 신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한다고 하면은 아마 도봉엔에서의 그런
그 노력들, 그 성과들이 큰 이미 밑돌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오프라인 신문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네네. 실질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어쨌든 뭐 대충 뭐 지금 이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뭐 1년 쉬고 생각해 보겠다. 예. 뭐 이렇게 그 만들던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1년 뒤에 하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어디서 뭘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처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과들 속에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제 더 추가를 하면은 도봉엔의 이 신문이 그 초기에 제가 이제 좀 그런 이랬으면 했던 생각들은 여전히 좀 더 그 많은 그 누구나 다 정말 기자가 되어서 이것들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지면 속에서 좀 자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좀 담겼으면 하는 그래서 뭐 마을에 정말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 감추어진 이야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은 그것은 그 좀 사소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잘 일반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굴되고 좀 실리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 내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물론 있었겠지만요. 새로운 시각, 낯선 눈으로 우리 동네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양한 색깔의 사랑만큼 다양한 결혼도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도봉엔에 대한 선생님의 바람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 보내드리기가 아쉬운데 신청곡 하나 더 받고 그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하나 신청곡 있으신가요? 이거 뭐 마지막까지 노래가 다 아주 옛날 그 구닥다리 노래 같은데 뭐 노래를 보면은 저 사람이 뭐 어떤 나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나이를 굳이 막 젊어지려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나이들을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냥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김광석의 노래 중에서 일어나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써니, 대본의 장 PD, 기술의 나록바, 연출의 락 PD, 마을미디어 도봉엔에서 보내드리는 미인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노래 들으면서 저희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강훈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우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